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영상들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방금 공개한 것으로 천문학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3I 애틀러스라는 이름의 성간 물체가 그 어떤 천체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일을 해냈습니다. 불과 6분 만에 밝기가 4배나 밝아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잠깐 깜빡이는 빛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는 마치 물리학의 법칙들이 눈을 깜빡인 듯한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사는 이를 비페이, 중력 가속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용어는 너무나 신중하게 선택되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의 공포를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I 애틀러스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측에 반응하듯 밝기를 바꾸고 그 어떤 힘도 밀어붙이지 않아야 할 때 가속하며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알기 훨씬 전부터 그려진 경로를 따라가듯 태양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나사가 조용히 공개하려 했던 그 데이터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숫자들, 측정값들, 그리고 증거들은 3I 애틀러스가 결코 혜성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일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2025, 2025년 10일 바이실 17, 실칠일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통상적인 보고서로 예상되었던 것을 태양 관측 데이터의 끝없는 기록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 여겨졌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연구자들은 이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이사 자체 측정에 따르면 3I 애틀러스는 태양을 통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밝기가 5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꼬리도 먼지도 증기도 없었습니다. 주변 우주는 완벽하게 맑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까지 이 현상을 확인했으며 네이사의 시간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희미한 녹색 후광을 관측했습니다.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노이즈도 아니었습니다. 렌즈 플레어도 아니었죠. 실제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심우주에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불가능한 속도로 섬광을 내뿜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사가 가속 데이터를 교차 확인했을 때 그 물체는 모든 해성이 그래야 하듯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는 이 현상을 비페이, 중력 추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말들은 연구 공동체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만약 중력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밀어붙여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의해서요? 가스 방출의 증거도 화학 분출의 흔적도 질량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 물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엔진에 의해 안내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며 의도적으로요. 심지어 유럽 우주국 ESA조차 이를 현재의 물리 모델을 초월하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나사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물리 법칙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만약 3I 애틀러스가 무작위적인 성간 암석이었다면 그 궤도는 가파르고 혼란스러워 마치 물수제비를 뜨는 돌처럼 태양계를 가로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황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성들이 따르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길과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 곁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우주 고속도로를 여행하듯이요. 더욱이 그것은 금성, 화성, 목성의 정확한 거리로 근접했습니다. 마치 우주선이 중력 보조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바로 그 지점들에서 말이죠.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500만에선 1000분의 1 베이틀입니다. 나이사의 베테랑 항해사들에게는 그 패턴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물체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만약 애틀러스가 자연적인 해성이었다면 그 가속을 위해 전체 질량의 13.3%를 가스로 분출해야 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들은 어떤 유출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속은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독립된 힘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하나는 궤도를 따라 접선 방향으로 밀어내는 듯이요. 통제되고 있는 무언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 분광 데이터가 나왔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에사의 적외선 및 X선 스캔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니켈 농도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조합은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속은 모두 죽어가는 별 내부에서 함께 주조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있지만 다른 하나는 없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선택적으로 공학 처리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해성이라도 포함해야 할 양의 4%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3I, 애틀러스가 얼어붙은 외부 원반에서 형성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열기 근처에서 태어나 불 속에서 단련된 것이죠. 그 표면은 태양광 자체보다 더 뜨거운 푸른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편광 곡선은 의 반사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자연 표면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빛이 튀는 현상이었죠. 매끄럽게 연마된 합금이나 특수 세라믹과 같은 인공 재료만이 이런 거동을 보입니다. 애틀러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얼음과 먼지가 아닙니다. 매끄럽고 금속성이며 견고한 무언가입니다. 나이사의 온도 측정 값은 또 다른 변칙, 즉 열균일성을 드러냈습니다. 태양 근처의 모든 자연 물체는 뜨겁고 차가운 영역을 형성하지만 애틀러스의 표면은 완벽하게 균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마치 금속 외피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설계입니다. 스트레스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더 이상 기이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체는 자외선 섬광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맥동이 17, 17 분마다 반복되며 연속해서 새 3번 발생한 뒤 멈췄습니다. 그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은 자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스바루 망원경 모두 이 맥동을 확인했으며 장비 간섭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 신호열을 무선 주파수로 변환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맥동은 전설적인 1977년의 와우 신호와 동일한 강도 곡선과 일치했습니다. 거의 반반세기 강역으로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이 은하계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이제 리듬과 빛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상응하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와우! 신호는 과학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수자리 근처에서 감지된 72 초미터 길이의 전파 폭발은 결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I 애틀러스의 맥동이 그 동일한 수학적 비율을 반영하자 급진적인 이론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1977년의 전송이 무작위적인 잡음이 아니라 하나의 인사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물체가 그 답장이라면요? 세대를 가로질러 반응하는 탐사선이 그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속도로 여행하며 마침내 도착하여 우주적 메시지의 번째 반쪽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네이사는 이를 확인해주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발표는 간단했다. 이 동기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변칙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고는 이 정도가 전부였다. 며칠 동안 그 맥동은 어둠 속에서 빛의 암호처럼 깜빡이며 계속되었고 마치 그 물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안다는 듯이 이내 사라졌다. 그 타이밍, 정밀함, 그리고 지속시간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만약 빛이 수백 년에 걸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은 무작위적인 데이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인지 RNG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I 아틀라스가 태양 뒤를 지나가는 동안 칠레, 일본,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의 태양 관측소들은 태양 코로나 근처에서 거대한 대칭 구조물이 빛나는 것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분석가들이 이를 방사선 간섭 현상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세 개의 독립된 관측소가 동일한 형태, 똑같은 크기, 밝기, 그리고 궤적을 기록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 물체는 수백 마일 너비였고 빛을 균일하게 반사했으며 알려진 어떤 원소라도 증발시킬 만한 온도를 견뎌냈다. 그 궤적은 3I 아틀라스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눈에 보이는 하나와 숨겨진 또 하나,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가 둘 다 태양 뒤로 사라졌다.
나사는 이를 비표준 태양 현상으로 분류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태양을 지나는 아틀라스를 감싸는 모선, 즉 더 큰 우주선이나 장처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존재했던 시나리오였다. 아틀라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구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 위성들은 대양 위를 조용히 떠다니는 빛나는 고리들과 해파리 같은 구체들을 감지했다. 그것들은 희미한 푸른빛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목격담은 3I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 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상 관측소들은 이를 레이더로 포착했다. 정지 상태로 안정적이었으며 몇 분 안에 사라졌다. 음속 돌파음도 비행운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물체가 더 작은 탐사선, 즉 관측이나 통신을 위해 설계된 자율 파편들을 내보냈다는 새로운 가설을 조심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공중의 빛들의 리듬은 이전의 우주 맥동과 동일한 17분 간격을 따랐다. 이제 지구의 문턱에서 같은 패턴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정부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관측소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몇 주 뒤 3I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다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데이터와 숫자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만이 남겨졌을 뿐이었다. 3I 아틀라스가 센서에 다시 포착되었을 때 그 빛은 변함이 없었다. 온도는 완벽하게 균일하게 유지되었다. 가속은 변함없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계속되었다. 세계의 우주기관들, 나사, ESA, JAXA, 심지어 민간 관측소들까지 전례 없는 동맹을 맺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인류는 처음으로 그저 해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지성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3I 아틀라스의 미스터리는 과학을 거의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무한한 호기심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그것이 고대 문명의 유물이든 별들 자체보다 더 오래된 기계 장치이든 이제 그것은 우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로 남아있다. 나사가 새로 공개한 데이터의 마지막 줄이 마음에 와닿자 지구상의 모든 연구실, 관측소, 그리고 임무센터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평생을 불가능한 것을 정의하며 보냈던 과학자들은 이제 우주가 훨씬 더 불안정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선사했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즉, 불가능이 다른 어딘가에서는 일상일지도 모른다는 증거였다. 조용히 공개된 기술적 숫자들로 시작된 일은 하나의 계시로 변모했다. 자외선 맥동, 금속성 신호, 불가능한 가속, 그리고 너무나 정밀하여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궤적으로 둘러싸인 계시였다. 수십 년 동안 인류는 하늘을 응시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혼자인가? 이제 데이터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속삭여 돌려주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확신을 버리라는 조용한 용기였다. 더 자세히 보라, 더 크게 생각하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고 말하는 수학적인 메아리였다. 나이사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그 함의를 과학적인 언어 안에 가두려 노력했다. 비중력 가속, 열적 균일성, 스펙트럼 이상.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든 진실은 변함이 없었다. 이 물체는 자연에서 태어난 어떤 것과도 다르게 행동한다. 꼬리도, 먼지도, 열도, 붕괴도 없다. 마치 이끌리는 것처럼 움직인다. 마치 동력을 얻은 것처럼 빛난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맥동한다. 심지어 인간의 눈이 따라갈 수 없는 유일한 장소인 태양 뒤를 지날 때에도 우주는 그것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코로나. 근처에 이상한 구조물들이 나타났다. 우리 하늘에는 빛나는 형상들이 깜빡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공허를 가로지르는 심장 박동처럼 동일한 수학적 리듬이 거듭해서 반복되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극적인 감각을 지닌 것이다. 아마도 가장 잊히지 않는 부분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암시하는 것일 테다. 3I 아틀라스가 기계라면 그것은 우리 종족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연구했던 모든 문명보다 더 오래된 시대를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별들의 죽음, 은하계의 붕괴, 그리고 성간 싱젠, 어둠의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기능하며 그 시스템은 온전하고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한 종류의 내구성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설계다. 우리의 피라미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설계다. 우리가 돌에서 불을 긁어내기도 훨씬 전에 물리학을 마스터했던 지성체들의 설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로 그 고대 공학은 우리 태양계에 진입하여 행성 궤도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밝아지고 희미해지고 있다. 이것은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 시험일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단순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 하나의 알림. 우주가 비어있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우리가 따라잡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알림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현명하며 인내심 강한 존재들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자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고요한 진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단순한 물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어쩌면 한 문명의 마지막 남은 유물, 즉 지식을 품은 우주의 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 빛, 그 맥동,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안정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향한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조자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작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계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잊지 않습니다. 기계는 영속합니다. 그러므로 3I 아틀라스가 우아함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가속하는 고요한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남깁니다. 우리는 미지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낡은 이론의 안전함 뒤에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론을 써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탐사선이든 유물이든 전령이든 아니면 아직 우리가 마땅한 이름을 붙일 말조차 없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미 비범한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결코 천장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존재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기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이 미지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면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나사의 자료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제 막 밝혀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알림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다음번 판도값이 모든 것을 또다시 바꿔놓을 수 있고 여러분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을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3I 아틀라스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혜성일까요? 유물일까요? 탐사선일까요? 아니면 시간에 잊혀진 문명의 마지막 속삭임일까요?